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뭐든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기 마련이다.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다. 특히 사람 마음이 그렇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일상의 온도 중에 나온 문장으로 36번째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기울어지고 가라앉고 붕괴되는 게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가라앉히고 붕괴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행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현실이 되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희망을 담은 영화 소울서퍼의 주인공 벳서니와 그의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련을 만났지만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꿈을 위해 도전하는 용기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시련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벳서니는 서핑을 즐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매일 바다에서 놀고 바다에서 배우며 성장해 나갑니다. 걸음마보다 서핑을 먼저 배운 그녀에게 서핑은 최고의 스포츠이자 친구였습니다. 프로서퍼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하와이 주 결산 서핑 대회에 출전한 벳서니는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됩니다. 무릎이 안 좋았던 아빠의 무릎 수술이 있던 날, 벳서니는 수술 잘 받고 오라며 인사를 하고 친한 친구 알리사의 가족과 함께 서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상어의 공격을 받고 한쪽 팔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쪽 팔을 잃고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13살 어린 소녀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벳서니 아빠의 무릎 수술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소녀가 벳서니라는 사실을 안 아빠는 수술대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혈액의 60%를 잃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한쪽 팔을 더듬는 벳서니에게 의사는 좋은 소식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적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한쪽 팔을 잃어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는 말 속에 의사는 희망을 전했고 벳서니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그녀의 일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벳서니와 그 가족들은 시련을 만난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토닥여주며 힘들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벳서니는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원했고 가족들은 다시 서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조금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파도는 한쪽 팔을 잃은 벳서니에게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큰 파도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벳서니는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힘든 마음을 들고 교회 선생님 사라를 찾아갑니다. 괜찮은 척하는 벳서니를 보며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어 나한테는 라는 말을 합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일까요? 라는 말에 사라는 분명 이 일을 통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건넵니다. 벳서니는 사라 선생님을 따라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태국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의 힘겨운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 앞에 고개 숙인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핑을 하며 왜 서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돌아온 뱃선이는 다시 서핑을 시작합니다. 뱃선이는 주 결선 대회에 참가하고 다시 한번 파도에 몸을 싣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파도가 더 이상 뱃선이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뱃선이는 아무도 넘지 못한 높은 파도와 친구처럼 하나가 되어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적이 울리고 나서 마지막 경기를 보여주어서 비록 1등을 하지 못했지만 뱃선이는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늘 뱃선이를 경쟁자로 보던 1등 우승자는 진정한 우승은 뱃선이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많은 대회에 출전했고 1등도 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프로서퍼가 되었습니다. 각색 없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태어난 일주일 후 바로 서핑에 복귀했다고 하는데 사고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이겨낸 뱃선이의 행보는 수많은 TV쇼에 출연하고 피플지, 타임지 등 수많은 커버 페이지도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모든 서핑 장면은 뱃선이 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로 돌아가 서핑을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진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설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두 팔이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죠.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뱃선이가 잃어버린 파란 쪽에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한쪽 팔이 없어도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팔이 있는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1등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누구든 시련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면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멋진 삶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뱃선이 아빠와 배선이가 주고받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뱃선이와 함께하는 가족과 선생님, 친구의 모습을 통해 시련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 속에 나를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합니다. 13살 뱃선이가 만난 시련이 가슴 아픈 사고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감동 스토리가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있었겠지만 장애인이 된 뱃선이를 향한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나친 동정심과 편견은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김성규 회장님께서 편견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장애인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만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도 실명을 하신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시각장애인 볼링클럽의 회장인데 대구장애인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꽤 많은 극복의 사례를 보았지만 이번만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이라면 공간 감각이 결여되어 일상생활에서조차 익숙한 환경이 아니면 생활하기 어려운데 볼링을 한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레저 프로그램으로 볼링을 선택하고 클럽이 결성되었는데
주 1회 모여서 연습도 하고 친목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볼링공을 굴려 핀을 쓰러뜨릴 때까지의 과정도 꽤나 복잡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과 희미하게 물체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핀과 레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굴리는데 처음에는 공이 목표를 벗어나 다른 레일에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틀이 잡혀 볼링핀이 넘어질 때의 통쾌한 소리에 매료되어 볼링광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시의 경우 평균 130에서 150점을 기록한다고 하니 정말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모든 능력까지 평가절하되고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단은 낮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서 육체적 조건이 판단 기준이 된다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이 어쩌다 적중될 때는 장애인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시각장애인이 볼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체의 한 부분의 장애가 전 인격적인 장애라는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편견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스티븐 호킹도 헬렌 켈러도 루즈벨트도 탄생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판단 기준보다 정신적인 판단 기준이 먼저 되어 겉모습의 판단이 아닌 그 속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판단 기준이 되는 보다 성숙한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생활에서 만나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서늘한 구석이 많습니다. 김성규 회장님의 글을 보다 보니 13살 뱃선이가 한쪽 팔을 잃고도 멋진 프로서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 교회 선생님, 가족, 친구들이 뱃선이의 장애를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편견으로 이어졌었다면 어땠을까요? 뱃선이가 하고자 했어도 끝까지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뱃선이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믿어준 편견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뱃선이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을까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51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합니다. 우리 주변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인 셈입니다. 이 중 중도 장애인은 200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중도 장애인입니다. 좋은 세상이 되도록 편견을 버리고 생각보다 장애인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시선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도 장애인이 된 뱃선이의 기적같은 삶을 다룬 영화 소울서퍼와 김성규 회장님의 글로 함께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 초대 손님으로 전화 인터뷰 해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 마음은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지고 가라앉고 붕괴되기 쉽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 우리가 만난 시련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무서워하지도 방심하지도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뱃선이에게 기적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